자, 이제 수급 분석인데 두 분의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항상 변함없이 자리하셨고요. 그다음에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 오늘 화요일 같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개장이 이제 한 40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침 8시경에 북한 대북 관련된 속보가 쭉 나왔습니다.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네. 간단하게.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를 통해서 연설을 했고요. 내용은 쭉 정리되면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일단은 한밥 깔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국방력 강화는 분명코 남조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족끼리 무장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의 되풀이는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자, 내용을 곰곰이 쭉 풀어보고 정리해보면 이 북한식 언어 번역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돌려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종전선언에는 동의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판단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시장에는 나쁜 재료는 아니고 물론 뭐 대북 관련된 이슈, 남북 경협 뭐 이런 단순한 것들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에는 뭐라도 도움이 좀 물론 이게 이벤트로 끝날지 또 모르겠어요. 사실 정대 팀장은 항상 조금 네,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네. 물론 그런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죠. 네. 화전양면? 화전양면이라 하는데 갑자기 단어가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저렇게 조금 유화 제스처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지금 북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도 석탄 부족으로 해서 전력난이 계속 가중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도 지금 겨울을 이제 나와야 되는데 겨울에 전력난이라든지 난방 수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북한을 도와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중국이 아닌 한국 쪽으로 다시 손을 좀 내미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참 어떤 조건 없이 도와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은 뭐 중국 쪽보다는 한국 쪽으로 남한 쪽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조금 더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종전선언에 어떤 동조를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아무래도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을 회담을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조금씩 우위적인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겠죠. 실익을 취하고자 하면 네. 뭐 하여튼 뭐 과거에 우리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런 실사구시처럼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네. 확대되니까 자, 거와 연관된 내용은 또 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방미길에 올랐고 오늘 12일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의에 협의에 참여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좋은 소식들이 좀 연이어 터져줬으면 좋겠다. 시장에 지금 뭔가 돌파구도 좀 필요한 네. 것 같고 뭐 매크로 이슈도 있고 좀 답답한 시장 흐름 뭐 이러다 뭐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하여튼 주시장에는 좀 그런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속보가 8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정리하는데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대북 관련된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됐고 저쪽의 반응을 봤을 때는 일단 묵시적이지만 우리의 추구하고 있는 종전 선언에 대한 것을 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적대적인 표현들이 지금 다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한 부분도 있고. 자, 저건 이따 개장 후에 시장 반응을 봐야죠. 제가 뭐 네. 풀어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준비했던 수급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수급을 쭉 봤는데 포인트가 혹시 보이는 게 있던가요? 네, 기관들 수급을 보면 뭐 자동차 종목들을 좀 많이 담았다라는 거. 자동차? 그게 가장 좀 큰 특징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자동차 기업들이 썩 좋을 게 없는데 그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이 뭐 쇼크 수준이고 4분기 때도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자산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완성차 회사들 쪽으로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 뭐 외국인들도 물론 뭐 현대차, 기아차는 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까지도 매수세가 좀 강했고, 뭐 넓게 보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도 결국은 뭐 자동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LNF, 에코프로, BM, 동아기업 뭐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지금 매수 상위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이 좀 눈에 많이 띈다라고 김영 매니저가 얘기해줬고.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뭐 외국 기관 나눌 거 없이 네. 네. 외국 기관 나눌 거 없이 그냥 코스피는 차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영상 컨텐츠 2차 전지. 컨텐츠. 그렇죠. 근데 그쪽이 아무래도 목요일 금요일 반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 얘기는 지난주에 이제 워낙 많이 했고, 네네. 뭐 이번 주에도 맥락은 이어질 수 있죠. 여진이 네. 또 있고. 그렇죠. 또 뭐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워낙 많아가지고 뭐 이따 나중에 등장하면 또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저 중에 이제 픽을 좀 해본다면은 좀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업은 뭡니까? 뭐 올림픽 종목으로 사실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자동차 업종들이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왔는데 오늘 네. 좀 만도라는 종목을 저는 만도. 올림픽 종목으로 선택을 한번 해왔어요. 네, 만도를 일단 한번 높여보죠. 네 시장의 위치가 아무래도 조금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 네. 지난 주말에 또 이제 고용지표 비농부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경우. 네 미국의 9월달에 이제 비농부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또 거의 쇼크 수준 50만 명을 그렇죠. 예상했는데 15만 명대였죠. 네, 뭐 워낙 안 좀 안 되는데.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리세션?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새벽에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또 80달러를 좀 넘어가면서 에너지 가격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계속 급등하니까 사실상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말 그대로 좀 둔화되는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자꾸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좀 회자가 됐어요. 뭐 네.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치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이제 기관들의 좀 습성이어서 만도라는 종목이 지난 금요일 날 뭐 선택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어쨌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순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최악의 구간은 이제 좀 지나갔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이제 조금 해소가 좀 되면 내년이 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남아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 종목들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만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부품주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ADAS와 관련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요즘에 뭐 배터리 기업들도 분할한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처럼 만도 역시도 이제 분할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9월 1일 기준으로 이제 ADAS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를 물적 분할을 했는데 이제 분할과 관련된 리스크도 충분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거든요. 이제 중국창 매출이 이제 가장 높은 이제 반도체 부품주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도 높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각종 이제 자동차 회사들과의 이제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요즘에 이제 중국 쪽에서 자꾸 이제 전력난 얘기도 나오고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데 가격적으로 일단은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이 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레벨 4 이상의 레이더라든지 라이다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라이다라든지 4D 이미징 이제 센서 같은 이런 것들은 레벨 4 이상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고객을 좀 다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뭐 성장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핵심은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많이 빠졌다. 이제 더 이상 뭐 빠질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수급 특징주로 만도라는 종목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도. 아침에 타이틀이 테슬라 돌아왔다? 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비트코인 오르면 테슬라 주가 또 들썩이나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자율주행 뭐 네. 또 뭐 라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핫했을 때나? 네. 아니 그 테슬라 영업이익에 그 당기순이익에 그 비트코인 매매 차익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 그래서 그러네요. 테슬라 주가 또 봐야 되겠네. 어쩔 수 테슬라 없이. 주가도 이제 뭐 이 주당 80달러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약세했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강보합권에서 좀 끝났거든요. 아. 아무래도 3분기 때
실적이 대단히 좀 좋았다. 인도량 자동차 이제 인도량이 워낙 좀 많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791.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뭐 많은 그래요.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관심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뭐 우리 시장에 조금 비빌 언덕이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네. 수급 포인트 특징을 어떻게 볼까요? 수급 포인트에서 개인적으로 현대위아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내나 또 자동차 쪽이네. 네, 있는데요. 근데 그 저는 픽을 그 시간에 상위 종목에서 그 우신 시스템 시간의 요거를 거래에서 상승한 기업 중에 코스피 쪽에 우신 시스템. 우신 시스템, 우신 네. 시스템 얘기도 많이 네. 했거든요.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단 리비안에서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만났네, 안 만났네 이거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만났냐 안 만났냐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니 우신 시스템 미국의 현지 법인인데 뭐 굳이 한국 들어와서 만나? 그러게요. 미국에서 만나면 미국 되는 공장 거죠. 실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퍼포먼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도부터 지금 리비안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의미는 없고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2차 전지 소재? 그거 관련해서 방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리비안도 이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리비안 얘기를 하게 되면서 리비안이 투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전기차 픽업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 SDI와 그 합작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2년 내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100기가와트 정도면은 LG화학이 한 해 생산하는 생산량과 상당히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 SI 같은 경우 지금 한 해 한 70기가와트 정도 배터리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삼성 SI가 한 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현재 배터리를 좀 생산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각형 배터리 제조 장비를 확보를 했고 이거 파일럿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부터 이게 나왔던 것들이 삼성 SDI가 결정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었던 진출을 결정했던 이유가 스텔란티스 그룹하고 리비안 쪽의 어떤 협력 관계 때문에 미국 쪽에 2조 가량 투자한다는 얘기가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내년이 아니라 삼성 SDI가 2023년부터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몇 달 전 같은 경우에는 이 리비안이었던 그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이게 완공이 될 거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 SDI가 2023년도에 진출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배터리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쪽으로 그리고 배터리를 또 생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9월달에 출시가 된 R1T라는 전기차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원형 배터리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 각형 배터리 쪽으로 이 리비안이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 배터리를 공급받는 상황 속에서 이 각형 배터리 제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포인트를 이제 만들어 갈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알루미늄 각형 배터리 외부가 되어 있는 알루미늄 박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 배터리 아직까지는 삼성 SDI 쪽으로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 쪽으로 해서 이 합작본을 만들 건데 만약에 진짜 자체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양극재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 양극재 생산하기 위한 전고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전고체의 원료가 되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급이 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전고체 생산이라든지 이쪽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터리 셀을 공급을 받고 이거를 완성품으로 이제 만드는 각형 장비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성 조립 이 부분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아직까지 삼성 SDI에 대한 어떤 협력 관계 유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2년 내에 배터리 자체 생산을 위해서 80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포드하고 아마존에서 투자를 받았던 금액이 공교롭게도 80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포드와 아마존에서 투자받은 금액을 전부 이제 배터리 공장 쪽으로 투자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오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차체 자동화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부터 HL 그린파워
그리고 현대모비스, 리비안 쪽으로 이 배터리 제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우신 시스템은 최근에 와서야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다음 달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멘텀들에 인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어떤 상승? 네. 단기 변동성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픽을 좀 했습니다. 리비안 이슈가 아직 살아있고 뭐 네네. 거기에 연관된 우신 시스템 네네. 개별 기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DA 테크놀로지. 그것도 리비안인데요. 네. 리비안이 지난달 와서 만난 것 같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DA 테크놀로지는 어때요? 네? 딴지.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리비안 관련주들은 사실 뭐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DA 테크놀로지도 금요일 날 또 급등이 나왔고 네.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이거죠.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배터리 자체 제작한다라는 게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다 그런지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됐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리비안이 뭐 80억 불 투자하면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됐는데 2023년에 자체 생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 SDI 밸류 체인의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너 누구를 만난다 막 이런 이제 말 그대로 테마성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DA 테크놀로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신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 성격으로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좀 주목을 좀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수급 분석해봤고 그 주류적인 것은 자동 완성차와 거기에 또 연관된 이 이슈 뭐 수소, 그래서 뭐였죠? 아까 만도? 네. 만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신 시스템. 우신 시스템. 네. 이거 다 수소 쪽인가? 아니요, 2차 전지. 만도는 뭐 딱히 수소랑 크게 관련 없고. 아까 이용노 처장이 수소 얘기하고 가지고 계속 네. 잔상이 지금 수소로 남아서.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따로 이제 선택한 기업들이 준비하신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또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태현 팀장은 고려아연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명미 매니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얘기를 해 주실 것 같네요. 어느 부분 더 들을까요? 고려아연 또 전구체 때문에 준비하신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오. 그린플레이션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내용이 다 보면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다 똑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종목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조금 잘 버티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그럼 2차 전지 소재 쪽 포스코 케미칼 요게 이제 또 금요일 날도 이슈가 좀 됐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이제 이슈 먼저 좀 짚어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목을 조금 더 많이 받았었는데 주가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 양극재 만드는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덜 갔죠. 잘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의 좀 악재성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SK온이라고 이제 SK 이제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하는 회사죠.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쪽으로 양극재를 이제 납품을 하려고 퀄리티 테스트를 했는데 품질이 이제 좀 미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유독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좀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요걸 이제 좀 찾아보니까 사실상 뭐 삼성 SDI하고는 아예 그냥 품질 테스트 자체를 안 했고 네. SK온 쪽으로는 뭐 품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SK온 쪽으로 납품하는 수량이 거의 이제 미미하다. 매출액이 뭐 채 5% 정도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조금 과도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상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지금 슈퍼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회사 얼티움 셀즈라고 하는 회사 쪽으로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이제 생산 설비가 거의 대부분 LG 에너지 솔루션과 얼티움 셀즈 쪽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부각된 악재가 포스코 케미칼의 기업 가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 자체가 좀 과도했다.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 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친환경 섹터 쪽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덜 간 종목
종목인 포스코 케미칼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악재가 사실상 이제 주가에는 크게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만 7천 원에서 16만 원 정도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18만 원 짧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15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은 오늘 따로 준비하신 기업이 네,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네. 아까 화면을 오늘은 봤던. 그 고려아연 전구체 얘기는 전혀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해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네.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짧게만 네. 시간 네. 많이 가니까. 일단 어저께 그 시카고 상품권에서 상품 가격들을 쭉 한번 둘러봤거든요. 네네. 봤는데 계속해서 우상향이더라고요. 발전용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천연가스 가격도 일단은 푸틴이 뭐 천연가스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석탄 가격, 유가, 거기다가 알루미늄, 그리고 철광석,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발전용 원자재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그 친환경 쪽으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친환경 경제 전환 이 요인 때문에 일단은 그린플레이션 이런 부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연초에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이름이 핑크인데 네. 좀 특이한데, 어제 이 회장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각국의 어떤 탄소 제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거기에 맞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전환을 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런 분들은 참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 게 상당히 저는 놀랍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 지금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린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가격도 연초 대비 3배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연관성이 있는 알루미늄 아연 가격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이 특히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산업용 자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배터리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양극박에도 이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배터리셀을 포장을 하는 알루미늄 박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정말 뭐 필수적인 소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NCM도 쓰긴 하지만 NCA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또 들어간 알루미늄도 수요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알루미늄 가격뿐만 아니라 뭐 아연 가격, 연 가격, 뭐 철광석 가격 전반적으로 기초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고려아연이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고려아연이 LG화학과 전고체 이슈가 제 예상으로 7월 달에 발생이 되지 않았었다라면은 아마 지금에 와서 주가 상당히 크게 좀 반응했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7월 달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좀 2달가량 쉬었다가 다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2015년도 10월 달에 최고가가 5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최고가를 이제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친환경 산업 자재란지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동안 충분히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논의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유럽이라든지 그 전력량 때문에 재련소 가동률도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반사이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51만 5천원에서 53만 원 정도 가격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65만 원 정도 가격,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0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오늘 따로 준비하신 그 선택지는 일단 김영 매니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관심 기업으로, 네. 정태근 팀장은 고려아연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영 매니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보내드려야 될 텐데, 네. 오늘 화요일 이벤트.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다뤄드린 내용이 그 종목들한테는 좋은 이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네.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공장 문 닫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기 전반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사실상 이제 이런 이슈를 또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NBA 골드 김영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